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신기한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또 6월에 시작이 있는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큐 여보세요. 먼저 시황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0.01%대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하락세입니다. 포인트로는 1968.9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거래소 시장 현재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개인은 소폭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70억 원대 매수 우위, 기관은 1,100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은 6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260억, 보험, 투신, 사모은행, 그다음에 기타 금융, 연기금 대부분의 기관 수급 주체들이 현재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현대차 모두 상승됩니다.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만 소폭 하락세,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1.2%의 상승 흐름입니다. 5위에서 10위권 내 종목군들도 확인해드리면 네이버가 1.1%의 상승, 삼성물산이 0.8%의 상승,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29,200원, 거의 3만원에 가까운 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0.4%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만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10위권 밖의 종목군들 확인해드리면은 대부분 좀 하락세입니다. 신한지주, 기아차, 포스코,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락세, SK텔레콤만 1%대 넘는 상승 흐름입니다. 6위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은 상승세가 좀 짙은데 KTNG가 1.2% 상승, SK 하락세, SK 이노베이션도 상승, 삼성 SDS가 1.1%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 하락과 관련된 움직임도 체크해드리면은 현재 기계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9%의 상승세, 그 다음에 의료정밀, 통신 서비스, 건설, 섬유, 의복 업종 순으로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2.8% 하락, 철강, 금속도 1% 하락, 증권, 음식료, 운수, 장비 업종도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지수도 업종도 그리고 종목별로도 약간 혼조 양상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현재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694.54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90선을 바닥을 찍고 그리고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첫 월요일 시장 첫 바닥에는 조금 매도를 물량을 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매수 물량을 조금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가담되면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은 개인이 182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1억 원의 매수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물량들을 다시 한번 걷어가는 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은 104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금 기관이 계속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끌어올리는 주체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24%라는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동선은 아직까지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지루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루한 끝에 어떠한 큰 시세가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2.7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1.43%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15.66%로 굉장히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편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장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내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의심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코미팜은 0.54%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에는 4.38% 정도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1%대의 약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수 한번 가담해봐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파라다이스가 바닥을 찍고 크게 5.64%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파라다이스는 성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주목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0.68%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가 4.52%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CJ 홈쇼핑도 0.84%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케어젠과 GS 홈쇼핑은 각각 2.4%, 0.49%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건데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하시면서 종목 상담 가능하고 문자로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 시작할 건데 그에 앞서 투자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단은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6458님께서 보성 파워텍 매수하셨고요. 11,9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다라는 의견 한번 주셨는데요. 일단 보성 파워텍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에 조금 임하시는 분들은 보성 파워텍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내려가는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기문 유엔 총장님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셨죠. 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고 나면 재료가 소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재료가 있는지 이제 반기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제 또 주가의 흐름에 큰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문자 상담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은 수익이 나시면 챙겨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몇 퍼센트,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수익이 난 그 시점에서는 무조건 챙기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잡고 다시 또 수익 나면 챙기고 하루에 1%라도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기보다는요, 조금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대감, 그리고 말 한마디에 주가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때 탈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오늘 팔면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면서요.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꼭 탈출을 하시고 수익이 난다면 2%, 3%라도 감사하면서 매도를 하고 진행해서 나오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유 드리고요. 1차 반등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네, 1,900원. 1,900원 선이 온다면은 비중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4977님께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 41,350원 5%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38,05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청자님
사셨던 종목 대비해서는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38,000원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이를 형성을 하고 있고, 주보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뚜렷하게 현재 횡보 움직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짙은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녹집자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개선세가 좀 느리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예상치지만 2016년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2016년도 1분기 실적이 2016년도 전체 예상 실적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10억 원대, 2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줘야지만이 주가가 한 번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제 아무리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예상 실적에 못 미치는 지금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녹십제셀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성은 상당히 어쨌든 미래 사업에 있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4만원 부분까지는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조금 낮은 가격 4만원 부분까지 우선 기다리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부터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사실 5%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도 상당히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비중에 대한 부분을 41,000원 4만 원대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비중 확대 전략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이 올해 최저점이었습니다. 36,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기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세 1차 목표가 우선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1799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노바 2,300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비중을 조금 담고 계시는데 손절가와 목표가를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위노바만 벌써 세 번째 문자 상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위노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노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좋은 기업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실 때 장기로 가져가실지 단기로 가져가실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최대 주주가 지분이 5%밖에 안 되는 주인이 없는 회사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30% 정도. 그러니까, 자본금이 380억인데요. 30%면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재무 안정 구조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매출 구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가 약간의 양봉,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지금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관리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짧은 장대 양봉 한 번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한번 시켜놓고 2155원 선에서는 계속 가격을 드리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또 장대 양봉 정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리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2150원 선, 2170원 선이 되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아닌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상승 흐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추측일 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조금 보유하시다가요. 장대 양봉이 또 한번 내일 장이라든 이번 주 장에 올라온다면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가 2,300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로는
한 10% 정도 수익권인 2,600원 선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2,600원 정도가 되면요, 일단 절반 정도, 보유 비중을 꼭 줄이시고요. 나머지로 더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더 큰 상승이라고 한다면 정고점 자리죠. 3,000원까지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는 그 정도 지켜보고, 나머지로는 2,600원 선이 되면은 한번 매수 한번 물량을 한번 좀 줄여보자라고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2,050원입니다. 지난번 횡보 구간인 2,050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거래량 실린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드리블 하던 세력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원 손을 손절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코입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 2,830원 30%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2,940원이 현재가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수익 중입니다.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건데, 결론적으로는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서 수익을 좀 더 확대시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건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기업으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 개선세가 재작년부터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흑자 전환 이후에 완전히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신규 고객사 물량에 대한 증가 가능성들이 언급됐는데 그것이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확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연속적인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또 그 관련된 흑자폭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2월달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2,000원대에서 주가가 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주봉 형태로 봤을 때에도 5일선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약간의 추세 이탈 가능성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반도체 비롯한 소재 기업 관련된 종목에서 미코처럼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만큼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설정 3,2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600원 정도까지는 지금 같은 실적 개선폭이라고 한다면은 올라가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각각 기간에 맞는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 관련된 부분은 2,75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크게 관련된 부분을 더 이상 악재 리스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턴 어라운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셔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소리 받아요. 소리 받아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30%. 5,000원에 30%요? 네. 그럼 매수하신 지가 한 3개월 네. 정도 좀 넘으셨네요. 네. 지금 굉장히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네. 소리 받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그냥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예. 살지 손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잖아요. 벌써 한 20% 정도 손실폭이 키워나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회사 자체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계속 3년간 적자였어요. 네. 예, 그리고 올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예상이 나와서 흑자가 2억 정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리바다라는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나 뭐 회사 안정적인 뭐 재무 구조를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폭만 보더라도 3일 동안에 거의 뭐 한 3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다,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올라오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도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 손절한 금액만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손절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이 손절폭 한 20% 감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상승을 하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최근 5일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올라왔던 절반폭 있죠? 여기를 안 깨면은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 다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손절 제가 오늘 진행시켰는데 내일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 아니면은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이번 주 내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은 이번에 급등했던 첫 번째 장대 양봉 시가 3,680원 선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기까지 온다면 반등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반등 없이 푹 빠진다면은 손절 진행해 보시는 게 좋고, 올라간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략 다시 짜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스터야. 아스트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5,000원이야. 25,000원. 비중은 30%. 비중 40%시고요. 30%. 30%. 아스트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항공기 부품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우선 항공 부품 업종이고요. 글로벌 항공사 중심으로 해서도 부품 납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항공 업종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좀 더디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전이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손실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부품 업종이라고 해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숫자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고, 또 이 관련된 업계가 성장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군들이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은 항공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열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성장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럼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을 좀 팔고 손절이라든가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매수가까지 왔으면 좋겠나요? 한 25,000원까지는 안 오겠습니까? 네, 우선은 매수가까지 좀 기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항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당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고액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항공 수요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항공기 제작이라든가 관련된 부품 업종군들의 성장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항공산업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냐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맘때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 7월달 아스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이 관련된 2분기에서 3분기 엄청난 상승 흐름 보였는데 그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평소 대비해서 몇 배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아스테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25,000원을 바로 지금 이 정도 거래량에서는 제시해 드릴 수가 없고요. 거래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그때는 25,000원 갖고 가셔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안 나왔을 때는 한 2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아스트의 펀더멘탈을 보고 계속 홀딩할지 아니면은 좀 자르셔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21,000원 정도까지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때까지 거래량 나와주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은 너무 큰 폭의 손실이시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우선 기다리시면은 손해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299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1,5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일단 먼저 본다면요. 저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신데 아직까지는 1,500원에 비해서는 크게 손해 폭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예요. 일단 사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다리셨던 만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 성장도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지금 대주주가 솔본이라는 회사예요. 솔본이라는 회사인데 솔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나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기업 모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굉장히 거세게 끌어올려졌는데도요.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엄청나게 샀는데 그걸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부딪히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00원 선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정일 뿐이지 너무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저는 1,500원 선 이상으로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간대인 11,000원 선이 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8,500원, 8,100원 선이 바닥입니다. 여기를 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여기까지 흔들어도 거래량이 없으면 들고 가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11,000원대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릴 건데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거래소부터 체크해 드리면은 0.12% 하락세 오늘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1966.83포인트에서 거래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사고 팔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예상, 기관은 1,200원 넘는 매도 우위 예상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투신 쪽에서 소폭의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한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 약간 좀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 전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항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지수도 가격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약보합 예상, 한국전력과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이상에서 조금은 매매가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면서 1.3%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7위권, 10위권 종목 확인해드리면 네이버 1.4%대 상승 마감 예상,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생명이 각각 상승세,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1.1%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11위권에서 15위권 종목군들은 신한지주, 기아차, LG화학, 포스코 전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1.6%대 강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20위권 내 종목군들 확인해드리면은
KTNG,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삼성 SDS는 상승 마감 예상, SK는 소폭 하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은 오늘장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업종은 통신업종입니다. 앞서 기계업종이 1위였는데 지금은 통신업종이 1위고 의료종 및 서비스, 비금속, 건설, 기계업종 순으로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거. 반면에 은행, 철강, 금속, 증권, 음식료 업종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91.23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90포인트를 찍고 올라왔다, 그리고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 131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장 후반에 70억 원의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9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거의 9일 동안 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바닥권에서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기관은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은 지금 한 3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가담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0.3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2.19% 정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ENM도 마찬가지로 2.5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동선은 0.61, 메디톡스도 1.37%로 하락하는 모습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로메드는 지금 상승 추세를 반납하지 않고 15.66%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일도 조금 강한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코미팜은 0.41%, 로엔도 4.24%, 파라다이스도 6.27%로 6위권에서 10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케어제는 2.5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42%로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은 모두 0.82% 하락, 그리고 0.32%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4.7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이제 정지가 끝나고 내일 정지 풀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정지가 풀렸을 때 어떠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매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0일 월요일장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대한 마무리, 그 다음에 새로운 한 달에 대한 시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투자 심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또 몇 가지 테마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였지만은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하루여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각 시장마다 현재 시점 마감 체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마감 체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대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대이기 때문에 1967.25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 2포인트 정도가 하락세로 현재 마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지만은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0.07% 오늘장 마감되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692.05에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 특징 중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용평 리조트가 상장 이후에 급등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나왔지만은 또 오히려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주 상한가에서 시작한 종목이 저가 5%까지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고 종가 기준으로 0.8%대 현재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용품 리저 같은 경우는 스키장, 그다음에 레저, 문화, 여러 가지 워터파크 등에 대한 레저 산업의 핵심 종목으로서 사실 이러한 비슷한 기업군들이 상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만큼 기대 요인들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하락에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만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아시겠지만 겨울철 조금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워터파크 등에 대한 성수기도의 기대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 테마 형성을 한번 열어본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현대상선입니다. 용선료 합의와 관련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고 용선료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상선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기업 회생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수가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 변수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손실나신 분들은 우선은 믿져야 본전식으로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겠지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이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는 어떤 특징주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로만소원입니다. 주얼리 부문 실적 성장 전망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2의 스티나로 이미 중국 여심을 터치하면서 각종 드라마 PPL로 이제 협찬을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뚫어보겠다, 많이 한번 이겨내보겠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4월에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은 30% 정도 성장을 했다. 전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저도 쇼핑하면서 로만손 시계를 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로만손이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성장 가능세 실시간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인데요. 현우산업이 오늘 단기 차입금 73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8%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뭐냐라고 하면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갚아야 되는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 주가, 그리고 회사 재무 안정성에 바로 직접 타결할 수 있는 완전 직격탄인데요. 그것을 73억 정도 갚았다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그러면 얼마였는데 73억 갚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237억이었는데요. 갚고 164억 원 정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을 지금 여유가 있으니 먼저 갚아버리겠다라는 만큼 분명히 뭔가 여유가 있고 실적이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뭔가 내부적인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차트 흐름도 지금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큰 모습으로 본다면은 장기간 바닥권을 만들어내면서 원형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흐름이 강력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한 6개월 동안 아주 많이 들어오면서 보유 수량이 15만 주나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2,700원 선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해드렸고 이제 이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꼭 아셔야 될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언급되었지만은 이제 현대상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선료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용선료 협상이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발표가 난다 하지만은 최종 타결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용선료가 20% 정도 원래는 30% 정도 합의가 되어야만 했던 건데 10%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합의가 될 것 같다. 왜냐? 용선료 그러니까 배를 빌려준 곳에서
돈을 안 깎아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 정도로 협상이 되자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채무회의인데요. 산업은행과 지금 채권자들이 이 협상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 두 가지 협의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을 때 앞으로 상승의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해결 그리고 내일 그리고 6월달까지의 채권자들과의 회의 그것도 지켜보신다면 현대상선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만약에 상승세 부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기타 조선업종, 상선 그리고 해운업종들이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 해운업이 바닥인 만큼 이런 종목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조금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면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 가능하시고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종명명, 매수가, 비중, 고민사항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889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팅크웨어 어떻게 13,800원에 50%를 담고 계신데 향후 전망을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웃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밝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팅크웨어가 내려오면서 악재가 있거나 어떠한 거래량이 실리거나 큰 흐름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13,800원이면 조금 매수 타이밍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고점 자리인데다가 양봉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자리에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사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조금 더 흔들더라도 흔들 수 있는 구간 폭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들어가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추가 매수도 어렵고요. 상당히 대응이 어려워진다라는 점에서요. 이번에 매수가 부분이 온다면 절반 정도를 꼭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3,800원 선이 오면 절반 정도 꼭 보유 비중 줄이시고요.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구간이 15,200원 선입니다. 15,200원이면은 수익률이 약 10% 정도,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니까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절반 정도 매도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보유하시면서 너무 맘졸이지 마시고 충분히 수익 즐기고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 4,380원, 비중은 30%,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중이신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3,000원대에서 4,5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최근 혼체 인식을 비롯한 관련된 기술력들이 스마트폰 기기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대중화 상용에 대한 가능성들도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그렇게 기댈 요인들은 있지는 않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장에 대한 가치들이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채 인식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일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해서 평균 단가가 거의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이제 좀 하락세로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주거 형태로 5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수세 이탈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 하셔갖고 계속 비중을 30% 이상으로 넘기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목표가 설정은 매수가 이상으로 잡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추이라고 한다면 4,500원을 뚫어주냐 그렇지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5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설정 한 5,200~300원대까지도 가능하겠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4,500~600원 왔을 때 비중의 한 30%에서 50%는 줄여서 어느 정도 매수가 부분에서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한 부분은 홀딩하시면서 4,500원 이상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워낙 4,500원에 대한 강하치 저항 라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부담 요인만 좀 이겨내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인바디고요. 인바디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에 15%요. 47,000원에 15%요? 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톡톡 튀시네요. 아, 네. 네. 기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47,000원의 보유 비중이 15%면 지금 약간 손실을 겪고 계시네요. 네네. 인바디 근데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어요?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고,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샀는데. 아는 분이요?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아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네. 예. 그분이 올라간다고 하시던가요? 네, 올라갈 거라고 하시던데. 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47,000원 선이긴 한데, 지금 주가 조금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650% 정도 올랐습니다. 6배 반이죠? 네. 약 한 700% 오른 종목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종목의 끝이 어떻냐면요. 한미약품 혹시 아시나요? 네네. 한미약품이 굉장히 급등 이후에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종목으로 아주 옛날 종목이긴 한데요. 급등했죠. 2010년에 굉장히 상승하고 여기 제일 위에 나왔던 이슈가 뭔지 아세요? 65만원 선에서 나왔던 이슈들 자세히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2011년 4월 이슈 찾아보시면요. 태양광 100만원 간다. 굉장히 좋다. 앞으로 전망이 좋고 실적 좋고 너무 잘 올라갈 것 같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에 열광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10만원대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고점에 나오는 뉴스는 보통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금 위험한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하지만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긴 해요. 네. 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지금 고층 빌딩 120층 만들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1층짜리 빌딩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네. 그죠? 거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120층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저가에서 사셨으면 어땠을까. 남의 말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주식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반등 정도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너무 길게 보신 건 아니죠? 네네. 길게 본 건 아니고요. 짧게 보셨고. 네네. 한 5만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요? 실은 사고 나서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네. 별로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한 5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부지부진하죠? 네네. 네, 근데 최근에 기관 많이 샀는데요. 아직 기관들이 매도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대신에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손절 라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 라인 있잖아요. 네. 44,000원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은 큰 하락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하시면서 44,000원 손절 라인만 지키면 5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수익 한번 내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한국전자인증이요. 네, 한국전자인증이시고 매수가 비중은요? 20,
2%고 1450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 한국전자 인증으로 조금은 손실이 지금 많이 나 있으신 상황인데요. 네. 혹시 그러면은 올해 연초 한 2월달, 3월달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작년에 하셨어요? 네. 그럼 조금 오래 기고 가시는데, 네. 사실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뭐 인공지능이다, 그 다음에 뭐 미래 IT 산업의, 금융화가 뭐 모바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발언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많으시죠? 네. 왜 그러는가? 예. 우선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한 250억원대 전후 나오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40억에서 30억 사이에 나오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좁습니다. 15% 안팎으로 소위 말해서 장사를 어느 정도 하는 기업인데, 문제는 너무 그동안 이 기업에 대한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작년 9월달이 그 시작인데 9월달 주가가 3,000원대에서 주가가 15,000원대까지 거의 14,000원이 육박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의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뭐 한 4배 정도,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실 그 정도 캐파의 기업은 아닌데, 워낙 공인인증서, 모바일 혁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실 생각보다 이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관련된 업계가 성장할 때마다 이 기업의 수익성으로 엄청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관련된 업계의 경쟁도 최근에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 형성이 다시 한번 불어주면서 꼭 한국전자 인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가요? 네.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면 우선 좀 단기적인 전략 말고 중기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셔서 만원 회복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손절에 대한 의미도 부여를 해드리겠지만은 기간적인 측면 중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선은 홀딩 전략 매수가 부분 기다려보자. 단 이 테마 형성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은 기다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만 염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또 내일도 저희 종목 상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못하셨던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저는 서울경제TV 심기현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